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3일차 또 건설 과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어제 우리 했는 것 중에서 잠깐 복습을 하면은 어제 우리 장비에 대해서 굴착기 장비 우리 어제 배웠잖아요. 굴착기. 굴착기에서 파워쇼블. 어제 우리 굴착 장비 파워 쇼벨 하기도 하고 셔블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드래그, 그 다음에 크램쉘, 그 다음 드래그 라인. 굴착 장비의 네 가지를 어제 우리 봤습니다. 파워쇼벨은 그 장비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몸체보다 윗부분을 굴착하는 것. 드래그 쇼벨은 장비가 설정 기계 몸체보다 아래쪽에 굴착하는 것. 크램쉘은 장비가 설정 여기에 수중 굴착, 협소 구간에. 그 다음에 드래그 라인은 자기 몸체에서 아래 위로 다 굴착하는 것. 이 장비에 대해서 어제 배웠습니다. 이게 굴착기. 그 다음에 어제 또 우리가 배우는 게 이제 땅을 다지는 장비. 머캐덤. 그 다음에 텐덤 롤러, 캠핑 롤러. 머캐덤, 세자죠? 3륜, 땅을 다지는 바퀴가 3개다. 이건 2륜이다. 이건 돌기가 되어 있다. 이렇게 키워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셔도 됩니다. 다짐 장비, 다지는 장비. 그 다음에 어제 우리 이제 운반기구에서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또 차량계 건설기계. 여기에는 첫째 알아두셔야 할 게 뭐냐면 이거 같이 전도 방지. 이 장비가 넘어질 거라 누가 생각하겠습니까만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전도 방지에 여기서 3가지가 있었다. 3가지가. 요거는 1번, 2번, 요건 4가지가 있었다. 요거 3가지와 요거 3가지는 똑같습니다. 뭡니까? 유도자 배치. 그 다음에 갓길 붕괴 방지. 그 다음에 부동치마 방지. 요거는 요거 1, 2, 3번에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 4번만 하나 더 있습니다. 왜? 차량계 건설기계는 차체 자체가 장비가 대형화돼서 큽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로폭이 일정한 폭이 유지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거는 도로폭 유지가 있습니다. 요게 차량계 하역과 건설기의 전도 방지 조치 기준으로 이것을 항상 세트로 묶음화로 여러분들이 학습해 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작업 계획서. 요 작업 계획서는 요건 2가지입니다. 요건 3가지입니다. 이 작업 계획서는 추락, 낙하, 붕괴, 협착에 대한 위험 방지 조치. 이런 게 4가지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차량계 하역기계 여기에서 운행 경로, 작업 방법에 대한 작업 계획서. 차량계 하역 운반기는 2가지다. 차량계 건설기계는 여기는 종류와 성능, 그 다음에 운행 경로, 그 다음에 작업 방법에 대한 작업 계획서 3가지.
이 두 항목, 전도 방지 조치 기준과 작업 개선의 실기 끝날 때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기, 실기 끝날 때까지 이거는 이렇게 묶음하러 항상 같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위치 이동할 때는 이건 똑같아요. 그럼 포크, 버킷, 디퍼는 지면에 내려놓고 원동기 시동을 끄고 브레이크를 채우고 그 다음에 운전석에서 이탈할 때는 운전대에 있는 키를 별도로 분리시켜서 보관한다. 그 내용은 이거와 이거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리, 점검, 품 하강에 대한 예방 조치를 뭘 한다 했습니까? 이제 안전지주, 안전브록을 설치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보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어제 우리 또 했는 것 중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2천만 원 이상인 공사 금액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그 집행 항목들이 9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거 좀 보시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의 기본적인 그 컨셉은 뭐냐면은 직접 생산 활동, 제조업에 투입되는 것은 다 안전관리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간접적 활동, 즉, 우리 사람도 보면은 관리한 사람 있습니다. 관리한 사람 중에 뭐 소장이라든지 반장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생산 이외의 활동으로 현장에 작업할 때는 보호구의 안전 용접을 하면 안전 장갑을 착용하면 이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면장갑이 있습니다.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받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또 거기에 안전관리자가 직접 생산을 위해서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차량을 이동한다든지 할 때는 유류비, 차량 그 비용이 다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목적에 쓸 때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그 계정표가 있습니다. 계정표에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 여기에 따라서 5억 미만, 5억에서 50억 미만, 50억 이상, 여기에 따른 각각의 계정표 요율이 있습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중건설공사라면 댐공사, 수력발전공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중건설공사. 일반적으로 우리 지붕, 벽, 천정 이런 공사 있는 거는 이 건축공사라죠. 그래서 어제 했던 것 중에서 그나마 거기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를, 그 다음 어제 각종 장비의 작업 계획서가 있었습니다. 그 작업 계획서, 작업 시에 이루어지는 작업 계획서도 좀 보시고, 자, 그러면 오늘은 컨베이어에 대해서 한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컨베이어. 이 컨베이어도 이제 요즘은 산업 현장에서 물건을, 화물을 이동하는 데는 아주 용이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컨베이어를 많이 활용합니다. 예를 든다면 비료 공장에서 비료 포대 이동하는 거 인력으로 안 합니다. 그죠? 전부 다 기계화하니까 컨베이어로 이동한다. 비료, 또 뭐 시멘트, 석탄, 연탄, 그 다음에 포스코나 현대중공업 같은 데는 그 철판, 플레이트, 철판을 이동하는 건 전부 다 컨베이어에서 컨베이어로 이동합니다. 자동차 처음 보세요. 컨베이어 벨트 타고 이동하잖아요. 지금은 전부 다 이런 컨베이어 장비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컨베이어의 작업 시작 전 점검하면 어떠한 것인지, 방호 장치는 어떠한 것인지, 작업 시에 유의할 사항은 어떠한 것인지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컨베이어는 이런 롤러가 있습니다. 이런 게 컨베이어 이런 게 각종 롤러에서 이 롤러와 롤러 여기 사이에는 커버 플레이트라고 덮개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자칫 사람이 발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롤러 간 컨베이어, 측면 방울, 뭐 정면도 평면도 있는데 이 그림에 대해서 뭐 이런 게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컨베이어는 이러한 종류들이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하게 설치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컨베이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컨베이어는 기본적으로 그림으로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신다면은 이 컨베이어는 한쪽에 어떤 모터의 한쪽 모터만 구동되면 이게 체인과 체인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 하나에서 회전이 되면은 체인으로 연결되면 컨베이어가 전부 다 회전을 하니까 화물을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측면에 여기에 이 체인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커버, 덮개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또 문제가 있느냐? 사람이 작업하다가 지나가다 옷깃이나 작업복이 여기에 감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는 커버, 덮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이 덮개가 다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덮개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이 작업을 하다가 이 컨베이어 여기서 이쪽으로 사람이 이동할 때는 여기 위로 올라가서 이동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뒤에 나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런 먼저 상식을 가지시고, 그래서 이 컨베이어는 먼저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하는 항목이 4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클라우드 마크입니다. 원동기, 분리, 기능의 이상 유무. 여기서 말하는 원동기, 분리의 기능 이상 유무. 그 다음에 원동기 분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냐? 회전축 기어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동기 회전축 기어 분리에 덮개울, 이거 잘 묻습니다. 필기에서 덮개울 설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상정지장치, 에머전시 버튼 해야죠.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이탈 등의 방지장치. 화물이 이탈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탈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이탈 방지장치는 방호장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비에 작업 시작하기 전에 점검상 반드시 방호장치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동기 분리 기능, 그 다음에 원동기 회전축 기어 분리에 여기는 덮개와 울이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 커버가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방호장치인 비상정지장치, 이탈방지장치. 작업 시작 전에는 이 사항에, 이 장비의 부품에 대해서 점검을 반드시 하시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컨베이어 안전조치 사항에서 이탈 방지, 물체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정전, 전압 강화 등에 의해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 방지 장치라 합니다. 그래서 이 역전 방지 장치, 즉 정상적으로 컨베이어가 돌아가야 되는데 역으로 돌아간다, 이러면 안 된다, 이 이야기잖아요. 역전 방지 장치. 그 역전 방지 장치 브레이크의 종류가 기계적인 거와 전기적이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필기에서 잘 묻습니다. 기계적인 게 종류, 라체식, 롤러식, 밴드식, 웜기어, 이런 4가지가 있습니다. 전기적, 전기 브레이크, 슬러스트 브레이크. 이건 필기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다음 중 역전 방지장치 브레이크의 항목에서 기계적인 것이 아닌 것은 이래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 뭐 나오? 1. 라체식, 롤러식, 밴드식. 4. 슬래스트 브레이크, 이런 넣습니다. 그러면 슬래스트 브레이크다, 이렇게 딱 집어내잖아요. 요거 구분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상정지장치,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이건 보통 밑에 컨베이어가 돌아갑니다. 또 그 위에는 트롤리로 해서, 컨베이어는 아닌데 트롤리에서 물체가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상부에는. 여러분 혹시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보면은 거기에 상부 머리 사람 위로 뭐 왔다 갔다 하는 건 보이죠? 그런 것이 떨어질 것에 대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덮개울을 설치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추락한 거는 추락 방호망 설치하듯이 거기도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통행의 제한이라는 말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컨베이어를 사람이 이동할 때, 넘어갈 때
거기에 사람이 밟고 타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럼 거기는 뭘 장치를 해야 되느냐? 건널 다리를 설치해라. 아주 잘 묻습니다. 요거 건널 다리를. 그럼 건널 다리가 뭐냐? 우리 도로에 사람이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우리 육교 이렇게 설치되어 있죠. 요즘은 육교를 많이 좀 철거하는 방법으로 갑니다. 신호등을 넣고. 그래서 우리 사람이 도로에 육교 건너듯이 컨베어가 이렇게 회전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여 위로 사람이 이동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건널 다리라 합니다. 건널 다리 이렇게 좀 안전 조치 사항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 작업 수칙에서 보수 작업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계 장비는 어제 제가 뭘 했습니까? 점검, 보수, 측정, 검사, 이물질 제거, 청소, 주유, 이러한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뭘 해라 했습니까? 기계를 정지시켜라 했습니다. 기계를 멈추고 작동을 멈추고 기계를 멈춘다니까 또 다른 말로 동력을 차단한다. 똑같은 말이죠. 예. 그래서 보수 작업을 전원을 끄고 그 다음에 계폐기에 자물쇠 장치를 하고 즉 이 컨베어 롤러가 돌아가는데 거기는 판넬 스위치 판넬에서 그래서 온, 버튼, 오프 또 혹시 또 요즘 키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거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보수 작업을 하니까 여기에 손대지 마시오라는 표지판, 팻말 그런 장치를 그런 것을 거기에 걸어 두어라, 비치해 두어라, 게시해 두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작업 중 컨베어를 타고 넘어가지 말 것, 부득이하게 타고 넘어갈 경우에는 뭘 이용해라? 아까 방금 앞에서 건널 다리를 이용해라.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안전 커버를 벗긴 채로 작업하지 마라. 운전 중에 컨베어에 근로자가 거기 올라서서 작업하지 마라. 이 이야기는 주로 이것은 화면에 동영상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작업형 시험에 보면은 컨베어가 회전을 하고 있는데 작업자가 거기에 올라가서 뭐 전구 스위치 뭐 수리하다가 거기에 롤러가 돌아가는데 자칫 발이 걸려서 사람이 사고 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 올라가서 연탄 같은 거 받아서 놓고 비료 포대, 시멘 포대 이런 것도 거기도 받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회전하는 컨베어 위에는 근로자가 탑승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걸 지켜줘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를 넣을 때는 전체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분명한 자 지금 스위치 작동한다 하는 것을 오퍼레이터가 전체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신호를 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을 알 수 있겠지만도 그 사선에 올라가면 이러죠. 자선 이상무, 우선 이상무. 그러면 전 사선 이상무 이걸 외치잖아요. 그래 놓고 발사 준비, 사격 개시, 발사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서로 사인이 서로 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전 중에는 벨트, 기계 부분에 청소, 보수할 때 급유, 운전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가동 중에는 청소, 보수, 급유 하지 마라. 똑같은 얘기가 중복됩니다. 모든 장비는 똑같이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우리 전기할 때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정전기 방지 대책이 뭡니까? 첫째, 접지잖아요. 혹 이것을 대전 방지.
재전 방지 대책. 전기에서 우리 배웠는데 한번 상기 한번 해볼까요? 뭡니까? 첫째, 접지해라. 접지해라. 이렇게 배웠잖아요. 두 번째는 대전 방지제. 세 번째는 제전기 설치. 네 번째는 도전성 재료를 사용해라. 이렇게 우리 전기할 때 배웠습니다. 이 제전기 설치는 효율이,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가습. 습도를 유지해라 이랬어요. 습도는 60에서 70%. 제전기 설치는 제전 효율이 90%. 이런 걸 우리 다 배웠습니다. 정전기 방지 대책 하면 첫째 뭐냐? 접지해라. 그러면 이거 나왔으니 다시 한 번 더 상기하겠습니다. 인체, 사람 몸에 정전기가 발생했을 때 방지 대책이 있습니다. 인체 정전기 방지 대책. 그거 한번 볼까요? 같이 복습해 볼까요? 그럼 뭐 있습니까? 인체 정전 방지 대책, 사람에 대한. 첫째 뭡니까? 정전기 안전화. 정전기 안전화 착용해라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뭡니까? 제전복을 착용해라. 제전복을 입어라. 또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제전용구 사용해라. 또 네 번째는 작업장 바닥은 도전성 재료를 갖추어라. 이게 인체 정전 방지 대책, 이렇게 우리 전기할 때 배웠습니다. 한 번 더 상기해 봤습니다. 이 또한 이 두 가지는 항상 묵금하로 실기 끝날 때까지 암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전기에 대비해서 접지해라. 그 말이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컨베어부터 시동하고, 처음 쪽의 마지막 쪽의 컨베어부터 시동하고, 처음 쪽의 컨베어부터는 정지하도록 해라. 제일 마지막에 시작해서 처음 쪽에서는 스톱되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는 기본적인 것은 청소, 급유, 점검, 주유할 때는 뭘 해라? 전원을 차단해라. 그 다음에 혹시나 정전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접지해라. 컨베어를 타고 넘지 마라. 컨베어 돌아가는데 탑승하지 마라. 이게 기본입니다. 키워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방호장치입니다. 방호장치는 비상정지장치, 역전방지장치, 브레이크, 이탈방지장치, 덮개 또는 낙하 방지망 울, 이게 컨베어의 방호장치다. 기계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건설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장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그 다음에 방호장치. 이거는 필수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비상정지장치, 역전방지장치, 브레이크, 이탈방지장치. 자, 그 다음에 고소작업대.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장비도 물론 접해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주로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고소작업대. 이 타입이 시저스 타입입니다. 시저스, 우리 가위 타입이다 이 얘기입니다. 딱 내려와 있을 때는 딱 접혀 있다가 이렇게 빼 올리면 이렇게 됩니다. 쭉 빼 올립니다. 여기에 사람이, 작업자가 여기에 탑승을 해서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즉 위치가 아주 조금 높은 곳에 작업할 때는, 거기에 사다리보다는 이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는 이런 장비를 이용합니다. 이 장비 이름이 고소작업대입니다. 그러면 이 장비를 먼저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딱 내려서 접혀져 있습니다. 작업할 때 이렇게 올립니다.
근데 올릴 때 내가 작업하는 위치가 어느 지점이니까 어느까지 올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끝까지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접시 모양으로 방호장치 하나 붙어 있습니다. 리미트, 제한 스위치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게 과상승 방지 장치랍니다. 이것을 과상승 쥐못대로 올라가면 안 되겠죠. 이 교육장이 만약에 공사장이라 하면은 내가 여 위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 작업자가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데 어느 지점에 딱 서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면 사람이 거기에 끼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사고가 주로 거기서 일어납니다. 고소 작업대에서 동영상에 보면은 주로 방송에 나온 겁니다만은도 여기서 사람이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작동이 되지 않아가지고 사람이 협착이 되었다. 또는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딱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면은 여기는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가. 모든 바퀴가 있는 장비는 작업 중에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뭘 설치해야 되느냐? 아웃트리그. 아웃트리그라는 게 여기 스톱하시고 딱 이 고소 작업차를 딱 약간 듭니다. 이게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웃트리그가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또 유압식도 있지만은 또 나사식으로 돼가지고 사람 인력으로 이렇게 돌려서 고정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스토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든 무슨 장치가 있든 아웃트리거, 브레이크, 쐐기 이런 것은 여기에 딱 고정이 되어 있어서 작업할 때는 이 장비가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절대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거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작업을 마치고 이동을 한다. 만약에 이동을 한다. 제가 왜 자꾸 그림을 보고 먼저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텍스트로 쭉 읽어서 설명하면 여러분 이해가 좀 어렵거든요. 자, 만약에 여기에 작업자가 올라서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작업을 마쳤습니다. 마쳐가 이동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동할 수 있잖아요. 공장 안에서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로자가 탑승한 채로 이동하면 절대 안 됩니다. 첫째. 두 번째. 이 시즈 타입을 이것을 처음에 올려놓은 것을 원 상태로 내려놓고 이동해야 됩니다. 이걸 내려놓고 근로자가 탑승해서는 아니 되고 그 다음에 이동할 때는 이 장비가요. 폭 한 1m, 길이 한 1.5m 이 정도 아주 작은 장비예요. 자칫하면 전도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는 그 이동하는 도로의 통행로에 요철이 있나 없나 또는 장애물이 있나 없나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제 얘기만 잘 들어도요. 책 안 봐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고소 작업차의 또 안전율은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율. 자, 이제 이 장비가 이러한 것이다라고 먼저 보고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제 텍스트 한번 봅시다. 자, 고소 작업대 설치 기준은 와이어로프 체인의 안전율은 5다. 권과 방지 장치를 갖추거나 압력 이상 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최대 붐의 최대 지면의 경사를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전격 하중의 안전율도 5일 것. 그 다음에 작업대 쭉 올라가다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과상승 방지 장치를 설치할 것. 이게 아까 앞에서 보셨던 그 그림에서 위에 접시꼴로 이렇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과상승 방지 리미트입니다. 그 다음에 조작판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과 방향 표시를 유지할 것. 모든 장비 다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설치 시 준수사항, 바닥은 수평을 유지하라. 갑작스런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를 아웃트리거를 또는 브레이크를 확실히 사용해야 된다. 제가 다 설명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강사한테 강의를 듣지 않으면 책으로 텍스트로 보면 여러분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되시면은 강사한테 직접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해하기가. 그 다음 이동시 준수사항. 아까 저 방금 얘기했습니다. 이동할 때는 그러면은 작업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또 가서 이동해서 거기 또 작업해야 되니까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동시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시저스가 올렸던 것을 가장 밑으로 완전히 원위치로 낮게 내려두고 이 이야기예요. 이동 통로의 요철, 장애물이 있나 없나 확인할 것. 근로자가 작업대에 올린 상태의 작업자를 태우고는 절대 이동해서는 아니 되고 이거 기본입니다. 근데 이거는 클라우드 마크입니다. 실기 때 쓰라고도 나옵니다. 필기도 묻습니다. 중요합니다. 이동시 중요사항입니다. 앞에 그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탑승해서 이동하다가 요철이 있는 것도 확인하고 가다가 또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하다가 걸려서 넘어지면 바로 사람이 다칩니다.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시 준수사항 매우 중요합니다. 하중과 힘 설계 시 고려해야 할 하중, 이건 참고하십시오. 전격 하중, 구조물 하중, 풍하중, 인력 특수하중과 힘, 이런 게 용어를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소 작업 때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모든 장비에는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꼭 알아두셔라 했습니다. 비상정지장치, 비상하강 방지장치, 기능 이상 유무. 이건 무슨 말이냐? 작업하다가 이상 있으면 에머전시 버튼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에머전시 버튼 확 눌러 쏙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비상하강 방지장치는 아까 시저스 타입에 이게 이제 내립니다. 내리는데 여기 작업자가 여기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은 지멋대로 내려오면 안 되겠죠. 손도 안 댔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하강 방지장치 기능이 정상적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버튼을 눌려서 하강 버튼을 눌렸을 때만 작동돼야 됩니다.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아까 여기에 이게 과상승 방지장치 접시골 모양으로 4개 있었습니다. 이거는 과상승이고 또 밑으로 내려온 거는 비상하강입니다. 이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이 되나 안 되나 점검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 과부하 방지장치. 이게 만약에 200kg짜리다. 여기 사람도 타고 뭐 장비도 싣고 하겠죠. 200kg 이상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웃트리거 바퀴. 여기에 이것을 고정시키는 아웃트리거. 또 바퀴 이상이 있나 없나. 작업대 기울기. 이 작업하는 작업면에 수평이 유지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수평. 그 다음에 요철이 있나 없나. 그 다음에 활선 작업용 장치의 경우 호음, 균열, 파손 등 그 밖의 손상.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활선, 여기에 전봇대가 있다. 전조가 있다. 여기에 이제 전기선이 있다. 이런 경우, 이게 활선 작업입니다. 활선 작업. 전기가 살아있는 선이. 이런 경우에는 여기는 절연용 방호구, 방호구가 다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이러한 활선 작업용 장치, 기구,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다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비상정지장치,
기상 하강 방지 장치, 과부하 방지 장치, 아웃트리거, 작은 면의 기울기, 요 4가지 정도가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해야 될 항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악천후 시 작업 중지. 이거는 그냥 상식선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상 상태가 불안정하면 작업을 안 해야 된다. 이거는 어떤 작업이든 건설에서는 동일하다. 그죠? 비가 온다, 눈이 온다, 바람이 많이 분다. 무조건 작업 스톱이죠.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비, 눈, 그 밖의 기상 상태 불안정으로 인해서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10m 이상의 높이에서 고소 작업대를 사용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작업을 중지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작업을 중지해야 된다. 고소 작업대 사용 시 준수 사항,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 당연하죠. 관계 근로자인 사람이 출입을 금지해라. 이것도 당연합니다. 이것 또한 이 고소 작업뿐만 아니고 모든 건설 작업장에서는 관계 근로자의 출입 금지가 공통입니다. 전기 작업 마찬가지입니다. 안전 작업을 위해서 적정 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불의 밝기, 조도를 유지할 것.